1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했는데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재교부합니다. 그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했기 때문에 재교부도 등록관청이 하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등록증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1번 X. 2번은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입니다. 또는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3번은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3년이 아니고 5년,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도 5년, 다 5년이죠. 부정행위는. 다만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 틀렸습니다. 3년이 아니고 5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에는 올해 최소 2만 명 뽑겠다 이렇게 했는데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오면 3만 명 모두 다 합격이고요. 만약 2만 명 뽑겠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1만 명밖에 안 나오면 40점 이상 받은 자 중에서 60점이 안 돼도 추가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5번도 맞는 말입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척, 기피, 회피가 있었습니다. 제척은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제척이 안 되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빠지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처럼 기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6번은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3년이 아니고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3년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7번은 자격 취소되면 5년이 아니라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7번. 8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죠. 50%라고 해서 X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8번 그래서 틀렸고 9번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니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받을 수 없죠. 직업적으로 무등록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받은 돈은 가능하다. 무등록업자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고 받는 것은 가능하다. 10번은 뭐냐 하면은 원칙적으로 미래의 건축물이 되려면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10번에 있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옛날에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동호수를 나중에 결정했어요. 그런 경우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례는 10번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뒤에 제가 해설의 판례를 판결 사건 번호를 적어놨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11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이주자 택지, 이택, 그 다음에 협의 매수자 택지, 그 다음에 생활대책용 택지 이런 게 있습니다. 생택, 협택, 이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위 대토권은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중개사물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경우, 즉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등록업자라도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3건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1,500만 원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13번 X인데요. 소속공개사를 포함한다. 이게 X입니다. 제외합니다. 즉 소속공개사는 개업 못합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 아니죠? 소속공개사인 상태에 등록을 하면 이중소속이 된다고요.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소속공개사는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X입니다. 14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3년 이하 이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1년 이하 이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경합범은 여러 개 죄를 경쟁적으로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죠. 예,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법조문 그대로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선고해야 됩니다. 형법에는 분리 안 해도 됩니다만 우리는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15번은 이중소속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지급 중에서 이중지급 빼고 다 안 된다고 했죠? 개인은 이중지급 가능하지만 법인은 이중지급도 6가지만 가능합니다. 15번 이게 바로 이중소속이에요. 이중소속. 이중소속 될 수 없다. 이중소속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취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5번 틀렸고요. 16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7일입니다. 16번. 17번은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사진은 반명한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입니다. 여권용 사진은 귀도 나와야 되고 여자분들 눈썹도 나와야 되죠.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모든 사진이. 18번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즉 고용인을 고용한 경우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했는데 외국인만 제출합니다. 외국인만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하지 않고 직접 등록관 정의, 본적지 등의 신원조회를 합니다. 28회 시험에 외국인인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 안 한다고 했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